이제 바다에 나가서 이제 그물 놓고 저기 꽃게. 그래서 일본인들이 뭘 어떻게 했고 우리가 뭘 했는지 사실은 그런 걸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과거의 뼈아픈 역사나 또는 창피했던 것, 굴욕적인 것 이런 것을 담아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청나라는 청일전쟁 때에 평양전투에서 쫓겨가가지고 여순으로 가서 여순에서도 아주 일본에게 그냥 완전히 그리고 위해에서 마지막으로 소위 북양함대라고 하는 청나라 대함대가 일본군에게 괴멸이 되고 그 당시 청나라 지혜도기였던 정여창이 여기서 자살을 합니다. 전쟁의 패배를 딱 인정하고 자살을 해버리는데 중국 전쟁 유물들을 다 건져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어놨습니다. 1년에 300만의 관광객이 와서 보고 간다고 합니다. 자살을 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와신상담해라 뭐 그런 말 있죠. 그네들은 그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아주 쓰라린 역사를 지었는데 다시 이런 일 하지 말자고 반성의 장을 삼습니다. 그렇게 삼아놓으니까 일본 사람들도 덩달아서 또 구경합니다. 보통 일본 사람 또 한 100만, 중국 사람도 한 200만, 한 300만의 관광객이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숫자입니다. 일청 강화 기념관입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었던 그 지역인데 조용하게 그냥 간단하게 좋은 것만 하나 옛날 회담을 벌였던 그런 장소만 오른쪽에 있는 건물뿐입니다. 오히려 앞에다 조그만 집 하나 짓고 저기다 전시관을 몰아놨습니다. 오히려 전승기념관 치고는 저기는 좀 우스운 생각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일본도 취업적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해놓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가라츠라고 이제 한자로 당진이라고 씁니다. 우리나라 당진하고 한자가 똑같습니다. 규슈의 끝쪽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있는 조그만 해양 도시인데 거기 뭐냐면 임진왜란 출정 기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국의 무사들을 가라츠라고 하는데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병력을 조선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기지였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옛날 그네들이 진을 쳤던 성터하고 뭐 이런 유적들이 나있는데 상당히 큰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상당히 커요. 그래서 저도 거기 몇 차례 가봤는데 탁 들어가면은 여느 박물관처럼 한쪽 2층에는 뭐 상설전시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특별 전시관에서 무슨 특별 전시할 때는 보통 비어 있는 거고 1층에 상설전시관이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면 참 허망해요. 맨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면 물건은 뭐 별로 없고 뭐냐면 배 두 척이 딱 있습니다. 일본 배 한 척하고 거북선 한 척. 거북선 하나에 그 당시에 일본 배로서 조선의 어떤 배를 하나씩 복원을 해놨습니다. 딱 두 개만 딱 진열이 돼 있고 주변은 별거 없어요. 뭐 이게 조그만 선반 같은 거 있는데 그저 뭐 어디서 그거에서 주워다는 무슨 뭐 이제 불상도 있고 이런 거나 이렇게 있지 다른 건 볼 게 없는데 그걸 왜 만들어가느냐. 거기에 많은 일본 학생들이 다녀갑니다. 소위 그쪽은 분목구의 길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임진왜란 때 조선 출병을 해가지고 해군이 수군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거북선 때문이다. 우리 실패하게 만든 거북선을 잘 살펴봐라. 그때 우리의 배는 이랬다. 조선의 배가 월등했다. 이래서 실패를 했다. 뭐가 차이가 있었느냐. 이거를 어려서부터 분석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요. 지금 서울에 꽤 오래전만 해도 일제강점기 이때 있었던 집들 이런 것들이 꽤 많았었는데 그래도 꽤 많다고 하면 그래도 찾아보면 눈에 띄었는데 이건 거의 없죠. 전부 드시고 전부 재개발하고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일본의 거리가 어디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일본 같은 데 가보시면 옛날에 그네들도 외국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집 짓고 살았던 건 전부 뭐 2인촌이다 외인촌이다 해서 다 관광지 만들어 놓고 다 거기에 입장을 바꾸면 다 출입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철거하고 전부 새로운 집들을 지어버리는데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시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청일전쟁의
관련 유적이 안산에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것은 제가 마지막에 이제 좀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오래된 물건을 갖다 놔야 박물관이 형성되는 줄 아는데 그렇진 않죠. 무언가 기억할 수 있는 것, 무언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물건이면 다 박물관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쓰다가 지금은 집안 구석에 박혀 있을지도 모르고 창고에 있어 타자기 같은 거, 그거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대단한 문명의 이익이었는데 지금 쓸모없어서 어떤 거예요. 그것도 박물관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겁니다. 거기서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대충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이어졌고 그네들이 얘기하는 소위 지금도 모레 15일날쯤이면 이거 난리가 날 텐데 야스쿠니 신사에 묻혀있는 소위 그네들의 신의가 몇 개입니까? 246만 개입니다. 청일전쟁 때부터 그때까지 군인으로만 죽은 숫자도 250만이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숫자죠. 그냥 하나도 치지도 않고 순순히 군대로 나가가지고 죽은 군인이 246만인데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도 이런 청일전쟁 기업 같은 데, 풍도 같은 데 다녀가시는 분들 자신있게 다녀가고 뭐 와서 떳떳한 것이 아니라 원망하면서 갑니다. 그러한 것을 일본인들도 풍도에 와서 반성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여기로 와도 일본인들이 풍도를 방문해도 풍도 바깥만 돌고 그냥 가버립니다. 상륙을 안 해요. 왜? 갈 데도 없고 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런 시설도 없으니까 그냥 한 바퀴만 돌고 갑니다. 그래서 뭐 꼭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청일전쟁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다시는 동해에 이러한 그 전쟁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뭔가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박물관 같은 거 하나 세웠으면 좋겠는데 뭐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거기에 뭔가를 좀 기념할 수 있는 또는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전망대라도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풍도 해전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전망대를 만들고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풍도를 비롯해서 풍도 해전이 일어났던 그 주역의 섬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등대가 7개나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앞바다를 전부 비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바다의 평화를, 이 등대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밤의 평화를 유지해서 바닷길의 평화를 위해서 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왕에 그냥 무슨 이름으로 뭐 풍도 등대 이렇게 좀 딱딱하게 짓지 말고 이것도 좀 동양 평화를 기원하는 등대 이런 식으로 이름만이라도 한번 고쳐보자. 그리고 지금 위해하고 평택에는 전기 페리로 다닙니다. 그럼 페리고 안에 위해 가는 배 안에다가 그래도 조그만 어떤 영상물을 해서 볼 수 있는 거기 뭐 페리하고 그 안에는 음식점도 있고 뭐 베이스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을 좀 만들어서 중국하고 이렇게 공유하면 됩니다. 그런 걸 만들어서 좀 계속 방송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저는 그걸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풍도의 어떤 산 위에라든가 또는 이런 데 어떤 전망대 같은 거 그러한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보고 제가 실질적으로 많은 제안을 해봐도 뭐 박물관 같은 거 하나 짓자 그러면은 뭐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안산시에서도 그렇고 항상 하는 말은 지금 그럴 이상 없다. 긴축제니까 그러면 그럼 좋다 이거 좀 판이라도 하나 만들어주고 아니면 군대 페인트나 다시 칠하고 이름이라도 새로 써주라고 페인트 감독도 야 그런 얘기가 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자꾸 그래서 여기는 평화를 자꾸 불러주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그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풍도하면은 지금 야생화가 많다. 이건 좋습니다. 그리고 단풍나무가 뭐 아름답죠. 가을이면. 이게 이제 그 풍도라는 이름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주변 경관도 상당히 좋고 진달래석을 비롯한 수석을 찍는 사람도 아주 많이 다녀가는데 사실 역사를 좀
돌아보려고 다녀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전쟁을 기억하고 평화를 연호한다는 뜻으로 풍경을 개발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를 한번 쭉 발표를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꼭 조사만 아니래도 좋고 안산의 우리 역사와 전반적인 관련에 대해서 이번 궁금하신 게 좀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풍 풍자 풍도의 마지막 기록이 95년 3월자라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근데 그 기록이 뭐냐면 바로 고승호의 관계입니다. 심심찮게 한 10년에 한 번씩은 그 얘기가 지금까지 10년에 한 번씩 계속 됐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 상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러니까 청나라도 군사 지원을 빨리 해줘야 되는 다급함도 있었는데 배가 모자라니까 영국에서 당장 배를 보내줄 수도 없으니까 영국 배로서 마침 그쪽 저기에 이 중국의 장사로 들어왔던 배를 물건만 부려놓고 거기다 병력만 실어가지고 보내준 거죠. 영국 배에다 이제 무릎만 갈아붙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상선에는 옛날에는 항상 물건을 사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현찰을 싣고 다녔죠. 그 당시 현찰이 은이었기 때문에 은이 뭐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물건을 가져와서 팔고 이제 빈배를 가지고 이제 중국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가기 전에 사기 전이어서 병력만 실었으니까 밑에 돈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물론 본 사람은 없어요. 그냥 배가 그냥 빈배가 물건을 싣지 않고 사람을 싣고서는 떠나니까. 근데 지금 2조 원이라고 그랬나요? 뭐 이렇게 그랬죠. 지금 계산으로 하면은 그 배에 실린 것이 뭐 여러 가지 합치면 2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하여튼 10여 년 전에 실패했으니까 어딘가 무슨 아마 코스닥인가 무슨 저기에서 뭐 증권 그게 뭐 나왔다 그래가지고 증권이 폭등을 했다가 가을인가 한 1년 전에 뭐 끊임없이 나온다라고 자신있게 들어간 사람인데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걸 보면 작업이 끝났는지 계속 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 배가 지금 그대로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뭐 화가지라는 거, 뭐 작은 배도 아니고 거기에 원혼들을 달래주기 위한 미령기를 세우자 하는 건데 지금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렇습니다. 가급적인 풍도의 그 전경을 보니까 그 해전에 직접 그 해전이 일어났던 구역을 보려면 거기를 배가 지나가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보시면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중에 그 보물선을 관심 있는 사람은 물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 그게 가능하다면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그 아직 뭐 논의는 안 해봤지만 가능하다면 울도와 풍도가 양쪽에 보이는 거기가 정확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배로 돌아왔으면서 산 위에 올라가는 걸 가급적 피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워낙 아주 가장 더울 때라서 그거는 내일 선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라면 가급적이면 돌아서 가는 거고. 물도 있는 데까지 가자고 해서 또 얘기를 했거든요. 아, 풍대 상륙 안 하고? 네, 안 올라가고 해전 일어난 대로 빈 돌아서 해서 다시 그 궁평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본인들이 다니는 코스인데. 시간이 사실은 그쵸. 저희가 3시간 안에 이렇게 풍도 전체를 보고 12시나 12시 1시 사이에 네, 저희가 궁평항에 도착해야 식사 예약을 해놨거든요. 내일도 이제 저희 답사 전체를 이렇게 주도해 주시고 우리 저 황미 선생 말씀으로는 뭐 저희 항로 답사와 풍도를 그냥 이렇게 가슴에 안고 답사를 하면서 같이 한번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